프롤로그. 어쩌다 우리는 맑기 어두운 사람이 되었을까? 쇼폰 콘텐츠를 보다가 흥미로운 콘텐츠를 발견했어요. TVN 유퀴즈의 편집본이었는데 아침 운동과 저녁 운동 중에 어느 것이 다이어트에 효과적인지 말해주는 내용이었어요. 저도 궁금했던 내용이라 흥미롭게 보고 있었습니다. MC의 질문에 전문의는 성심성의껏 기초대사량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 근거를 바탕으로 저녁 운동보다는 아침 운동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결론을 말했습니다. 명쾌한 결론에 끄떡끄떡하며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자 댓글 창을 열었어요. 그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해주세요. 아, 그래서 뭐가 좋다고 하나요? 성질 급한 한국인은 25초부터 보세요.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었어요. 내용이 흥미롭지 않아서 다른 콘텐츠로 넘어가는 상황과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관심 있는 주제인데도 1분을 참지 못해서 중간으로 넘어가고 댓글을 먼저 확인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나아가서 왜 그런지에 대한 궁금증도 전혀 없었던 거죠. 이해하고자 하는 의지도 결여된 상태입니다. 과거 인터넷 기사나 블로그 글을 보면 스크롤 압박주의, 3줄 요약 좀 등의 댓글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도 문해력 논란으로 시끌시끌했어요. 지금은 영상으로 넘어왔습니다. 1시간짜리 유퀴즈 방송을 통째로 보는 시간이 아까워 1.5배속으로 보거나 10분 내외로 편집된 클립 영상을 봅니다. 그 10분도 아까워서 1분짜리 쇼폼 콘텐츠를 소비하고요. 이제는 그 1분도 아까워서 댓글로 더 빠른 결론을 요구합니다. 요즘 세대를 도파민 인류라고 해요. 도파민은 새로운 자극을 받는 과정에서 쾌락과 보상의 감각과 감정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삶의 활력소를 주는 이 도파민이 스마트폰과 만나 도파민 중독이란 키워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쾌감을 자극하는 디지털 콘텐츠들의 내성이 생겨 점점 더 짧고 강렬한 콘텐츠만 찾게 되는 현상이에요. 그 외에 나머지 콘텐츠는 지루하게 느껴지고 집중도 안 되어서 이해하기도 힘들게 됩니다. 도파민 인류는 쇼폰 콘텐츠로 대표되는 파편화된 정보에 익숙해요. 서사가 없는 콘텐츠에서 키워드만 뽑아 수용하다 보니 문맥 파악을 특히 힘들어합니다. 또 맥락 파악을 못하니 추론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고 사람들과 적절한 소통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말기가 왜 이렇게 어둡냐고, 집중 안 한다고,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혼나지만 결국 원인은 문해력입니다. 실제로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인에서 기업 191개사를 조사한 결과 56.5% 이상이 젊은 세대의 국어 능력이 이전보다 낮다고 응답했습니다. 보고서, 기획안 등의 문서 작성 능력, 구두 보고 및 이해 능력, 이메일 등 텍스트 소통 능력, 전화 커뮤니케이션 능력, 회의, 토론 능력 등이 부족한 항목으로 골고루 나왔습니다. 즉, 문해력은 업무 효율과도 직결된다는 의미예요. 오히려 일잘러들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다른 방식의 문해력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긴 호흡에 글을 힘들어하는 도파민 인류를 위해 인터넷 밈을 활용하여 짧은 호흡으로 흥미롭게 구성했어요. 평소 즐겨보았던 쇼폼 영상 내용을 분석하고 일상 속 사례를 접목하여 문해력 문제를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평소에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명확하게 진단해서 현대인에게 딱 맞는 문해력 처방을 제공합니다. 많은 분들이 듣기를 기본값이라고 생각하고 소홀히 대합니다. 하지만 의사소통이 어긋나는 순간은 대부분 듣기부터 시작돼요. 듣기가 문해력의 시작입니다. 말을 할 수 없을 때, 글을 읽고 쓸 수 없을 때부터 정보를 수용하는 방법이 듣기니까요. 이 책은 듣기를 바탕으로 대화, 읽기까지 확장하며 문해력 수직 상승의 비법을 공유합니다. 이 처방전이 여러분의 막힌 귀를 뚫고 흐린 눈을 맑게 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1장 문해력 향상의 시작. 잘 듣기. 듣기는 훈련이다. 당신도 말귀가 어둡나요? 제 주변에는 말귀가 어두운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한 분은 엄청 산만하고 한 분은 엄청 고집이 셉니다. 말을 듣다가 졸거나 안 듣거나 듣고 싶은 대로 듣거나 귓등으로 듣거나 뭐 그럽니다. 그러고선 나중에 딴소리 하거나 딴 행동을 하죠. 이분들은 왜 이럴까? 호기심을 갖고 관찰하다 보니 비단 제 주변뿐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귀가 어두운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문해력 강의 때도 말귀가 어둡다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라고 물어보기 시작했더니 꽤 많은 사람들이 웃으며 손을 들었어요. 다들 은근한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민인데 어떻게 고쳐야 할지 막연해서 그냥 버티는 상황이었어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유튜브 콘텐츠도 만들었는데 진솔한 고민을 고백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친구들한테 놀림당한 이야기, 학원 선생님한테 답답하다고 혼난 이야기, 직장 생활에 적응이 힘들다는 이야기 등등 안타까운 사연들이 참 많았습니다. 의사소통을 이루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중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과정이 듣기입니다. 말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때부터 우리는 이런저런 소리를 듣고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기에 너무 익숙해요. 듣는 능력은 타고나는 능력이라 생각하기 쉬워요. 신체적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큰 문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도 듣기 학습은 가볍게 넘기곤 해요.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와 중요한 소통을 하기 시작하면서 듣기에 대한 결핍이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회에서의 지적은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냐? 으이구 했던 애정어린 꾸짖음과는 다르니까요. 이제부턴 실전, 그냥 소리를 듣는 청음, hear를 넘어 의도를 파악하고 의미를 이해하는 청해, listen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드리고 싶은 조언은 모두 당신의 탓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소통은 쌍방향을 전제로 하기에 불협화음이 생긴다면 대화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3장, 대화의 경륜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게요. 결국 말하는 사람이 제대로 말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크다는 이야기지요. 하지만 듣기의 어려움을 고백하는 대부분의 사연은 그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다시 묻기 어려운 직장 상사거나 선생님, 연장자를 대할 때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때 우리는 복합적인 노력을 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듣기 능력은 빛을 발하며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업무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결국 주변 자극을 명확하게 수용하는 과정이니까요. 이 기본 수용 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스며들기 힘들어합니다. 듣기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꼼꼼하게 진단하고 문제를 찾아서 극복해야 합니다. 듣기를 타고난 센스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만 잘하면 전보다 훨씬 좋아질 수 있어요. 맞춤형 훈련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니 꼼꼼히 뜯어보겠습니다. 담화를 구성하는 요소. 우선 대화 또는 담화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말을 하는 화자, 화자가 전하는 메시지, 그 이야기를 듣는 청자, 그리고 이 상황을 둘러싼 맥락입니다. 이 네 가지 중 어딘가에 삐끗하면 대화가 어긋날 수 있어요. 특히 듣는 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구랑 말하는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주변 상황은 어떤가가 고려 대상입니다. 대화 중 막막했던 경험을 잘 꺼내보세요. 누구와 대화했는지,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안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볼게요.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말을 해왔는지, 어떤 말투를 쓰는지 등등. 많이 알고 지낼수록 유리합니다. 다른 사람과는 소통이 안 되어도 가족끼리는 말이 잘 통하는 경우가 많아요. 눈빛만 보내고 탁, 고개만 까딱해도 척척. 패턴이 익숙해지면 이해도 쉬워집니다. 이런 관계는 결국 관심과 호기심을 바탕으로 합니다. 모두에게 애정을 가지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관심의 안테나를 쫑긋 세울수록 상대를 빠르게 파악하게 되고 대화도 잘 됩니다. 그것을 눈치, 센스, 사회생활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팀장님 화법을 알면 일하기 편해지고 연인의 화법을 알면 갈등을 피할 수 있죠. 타고난 센스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공부하면 됩니다. 명확한 타깃 분석이 성공적인 소통의 필수 요소입니다.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선 배경 지식과 어휘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는 내용은 잘 안 들리고 아는 내용은 쏙쏙 귀에 박힙니다.
그런 면에서 서로 공유한 지식이 많을수록, 화자가 아는 것이 많을수록 내용 파악에 유리합니다. 대표적으로 의학 드라마를 보면 의사들이 독특한 용어들을 사용하죠. 법정 드라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어휘들은 복잡하고 어려워 보입니다. 심지어 외계어처럼 들리기도 해요. 하지만 그 분야에 대해 공부하고 익히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의미 파악이 됩니다. 의학 드라마나 법정 드라마를 즐겨보는 사람들은 어휘력과 배경 지식이 차곡차곡 쌓여서 자연스럽게 전문 용어들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경지에 이르기도 해요. 맥락 상황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센스가 필요합니다. 같은 내용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듯 거기에 따른 반응도 달라지는 법이죠. 여기서도 안테나를 쫑긋 세우는 자세가 중요해요. 우리는 말을 할 때 많은 것을 생략해요. 그럼 듣는 사람은 그 빈칸을 추론해서 채워 넣어야 합니다. 특히 주어나 목적어 같은 문장 성분이 생략되었을 때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전에 무슨 말을 나누었는지, 지금 주변에 누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서 추론해야 해요. 누군가 그 친구가 라고 대명사를 활용해서 말하면 그 친구? 그 친구는 도대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해서 농담을 해도 알아들어야 웃을 수 있죠. 이러한 추론에는 상황과 맥락을 바탕으로 찾은 합리적인 단서가 중요합니다. 잘못된 추론은 불통의 시작이니까요. 모든 소통은 결국 사람끼리 합니다. 그 안에서 심리적 요소, 정서적인 부분이 많은 것을 좌우해요. 내가 긴장되고 경직된 상태에서는 들릴 말도 안 들립니다. 또 정신이 다른 데가 있으면 집중이 안 되고 메시지를 모두 흘려보낼 수 있어요. 또 심리적으로 과도하게 흥분한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기 힘듭니다. 이런저런 면에서 감정 컨트롤이 중요해요. 뒷부분에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